야, 선물 도로 가져가. 난 네가 그런 마음으로 이 선물 준비한 줄 몰랐다. 어쩜 이런 걸 속이니? 내가 비싼 거 바란 적 있어? 네가 사준다길래 믿고 받았는데 너 그런 꽁꽁이를 숨기고 있었냐? 정말 배신감 든다. 엄마 선물은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지금 선물 가지고 이렇게 애처럼 구세요? 엄마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정말 실망이네요. 제가 그 선물 고르느라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애썼는데 그래서 내가 매번 말했잖아. 해오지 말라고.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근데 왜 내 말도 안 듣고 네 마음대로 선물 줘놓고 나 창피 당하게 하니? 그냥 말만 그러시는 줄 알았죠. 엄마도 이제껏 선물 받으면서 기분은 좋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그 정도 받으셨음 저희에게도 주셔야죠. 기브 앤 테이크 모르세요? 전 생일 선물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집만 얼른 증여해주세요. 엄마 하늘나라 가고 나면 상속세금 엄청나요. 그 전에 증여해주면 세금도 덜 내고. 그게 그렇게 힘드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김포에 사는 69세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사연으로 적자니 참 쑥스럽고 슬퍼지는데 그래도 어디에 풀 곳이 없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전 이 나이 먹도록 명품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애들 키우면서 한푼이 아쉬웠던 여자인데 그런 게 가당키나 하답니까? 그리고 관심도 없고요. 근데 얼마 전에 아들놈이 명품 가방을 하나 사왔더군요. 제 생일이라고요. 전 뭘 이런 걸 사왔냐며 호통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과 함께 고마움도 있었어요. 막상 받아보니 때깔도 좋고 가죽 냄새도 좋고 이래서 명품을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지나서 모임이 있어 아들이 사준 명품 가방을 갖고 당당히 나갔죠. 자랑하고도 싶고 사람들에게 부러움도 받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 가방을 본 사람들이 제 가방에 눈독을 들이며 관심을 보이더군요. 울 언니 가방 샀네. 생전 이런 거 안 들고 다니더니. 이쁘다. 아들이 해줬어. 아들놈이 이번에 엄마 명품 없는 거 마음 아팠다며 하나 해주더라고.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애도 참. 비싸게 줬다는데 그래도 아들 마음 봐서 받았지. 근데 모임 지인 중에 내 가방을 보고 이상하게 눈을 뜨며 태클을 걸기 시작하는 언니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결혼을 안 해서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었는데 집이 좀 살아서 허구한 날 명품이 바뀌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자식 자랑하며 명품을 과시하니 그게 꼴불견이었던지 내 가방을 보며 한마디 던지더군요. 야, 영숙아. 너 아무리 네 평생 명품을 못 들어봤다고 쳐도 그건 티가 나도 너무 난다. 영숙아. 그거 짭이야. 딱 봐도 알겠는데. 네 아들이 그거 주면서 이미테이션이라고 안 그러든? 아이고. 찹 들고 와서 뭘 그리 유세를 부리냐. 내가 다 얼굴이 화끈하네. 뭔 소리야? 이거 짝퉁 아니야? 보증서랑 이렇게 영수증도 다 있는데. 여기 봐봐, 이거 보증서 맞잖아. 그리고 여기 봐봐, 우리 아들이 330만 원 주고 산 영수증도 여기 있어. 언니가 명품잔만 들고 다녔던 거 아니야? 전 너무나 얼굴이 화끈거려서 평소 말이 없던 저인데 이런저런 말을 내뱉으며 말을 돌리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언니가 명품에 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걸 알아서 제가 짝퉁 가방을 들고 온 것으로 모두들 생각하는 것 같았죠.
제가 영수증과 보증서를 보여주는 행동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언니는 눈치 없게도 제가 자식 자랑한 게 계속 자기 마음에 남아있던지 저와 똑같은 가방을 인터넷으로 찾아 보여주며 제 가방과 다른 점을 그 사람들 많은 곳에서 요목조목 따져 말했습니다. 결국 제 가방이 이미테이션임이 사실시 되며 전 너무나 창피해 그 곳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속상하고 꼭 도둑질 하다 걸린 것처럼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하기 전에 그 영수증에 나온 백화점으로 먼저 가서 사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아들이 저에게 짝퉁을 줄 리 없다고 생각했고, 아들이 그 명품 가방을 주면서 제게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아들이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 평생 명품 가방 하나 없이 살았다며 자기가 큰맘 먹고 샀다는 아들의 말을 믿고 싶었고 당연히 믿어야만 했습니다. 제 아들이 짝퉁을 사서 줬다면 당연히 솔직히 말했을 우리 아들이거든요. 전 조금 전 모임에서 있었던 그 사진과 제 가방을 비교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제 가방은 신상이라고 했으니 분명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택시를 잡아 타고 백화점에 도착 후 제 명품 가방 브랜드관에 들어가서 당당히 가방을 점원에게 보여준 후 물었습니다. 나 이 명품 가방 내 아들이 여기에서 산 거고요. 여기 영수증도 있어요. 330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 분명 날짜하고 금액 적혀 있죠. 이 가방 진짜 맞죠? 네? 네, 고객님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원은 하얀 장갑을 끼고 우리 아들이 사준 내 명품 가방을 이리저리 훑어보더니 잠시 고민에 잠기는 듯 뒤에 있는 좀 높은 직급을 가진 직원에게 가서 뭐라 말하는 것 같더군요. 그러더니 제가 다시와 말했습니다. 고객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 결과 고객님께서 가져온 이 가방은 저희 이번 시즌 신상품을 카피한 이미테이션입니다. 저희 제품은 여기 안쪽에 이런 인조 가죽을 쓰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가방 안쪽에 들어가는 가죽은 모두 송아지 가죽으로 한 땀 한 땀 되어 있고, 이렇게 고객님께서 가져오신 레자는 저희 브랜드에선 어느 가방 라인에서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모임에서보다도 더 창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 직원에게 그럼 여기 영수증은 뭔가요? 우리 아들이 지금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여기 330만 원 찍힌 거 보이지요? 우리 아들 카드로 결제한 거 같은데 이건 뭐예요? 여기에서 짝퉁을 판 건 아니고요? 이거 빨리 해명해 주세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화가 많은 사람 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저 정말 얌전하고 말수도 적은 할머니예요. 근데 그날은 제가 뭐에 씌었던지 계속 말도 빨라지고 말도 많아지고 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직원은 아까 말했던 그 직급이 높은 직원에게 다시 가서 귓속말로 또 뭐라고 하더니 저를 뒤에 있는 방으로 데려가더군요. 거기에서 제가 가져간 영수증에 찍힌 날짜와 결제한 시간대를 보더니 그 시각에 누가 이곳에 왔었는지 CCTV를 보여주었습니다. CCTV 영상에는 내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이 보이더군요. 알고 보니 이 영수증은 사돈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 건네받은 영수증이었던 거였어요. 제 그때 기분은 정말 글로 다 표현 못할 정도로 슬펐어요. 아니, 슬픈 감정은 아니고 이 감정은 내 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화나는 감정도 있는 것 같고 억울한 감정인 것 같기도 하고
암튼 모든 감정이 복합적으로 들어 집에 오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집으로 와 끝까지 믿었던 내 아들의 거짓말을 알고 전 용서를 할 수 없었습니다. 명품 가방이 뭐라고 지 엄마를 속이고, 아니 속인 것은 그렇다 쳐도 타돈에게는 진짜 명품 가방을 사줬으면서 어떻게 나에게는 이런 누가 봐도 짝퉁을 줄 수 있는지 아들이 아니라 정말 왼수같이 느껴지더군요. 전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따져 물었습니다. 아들은 의외로 담담히 말하더군요. 짝퉁이 맞다고요. 제 아들이 왜 제게 짝퉁 가방을 선물했는지 이제부터 사연을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남 3녀 중 5째로 태어났습니다. 이때는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하겠지만 먹고 살기 참 힘들었죠. 저희 형제들은 하루에 한 끼라도 먹으면 참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잘 못 먹고 자라서 지금 키도 제 또래 할머니들보다 작아요. 그러다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가질 못했어요. 우리 형제들 거의 대부분이 중졸입니다. 그렇게 돈 벌어 집안에 보탬이 되어주며 나이를 먹어갔죠. 전 굉장히 늦게 시집을 갔어요. 그때 나이로 30살이 넘었으니 말대했죠. 중매로 남편을 만났는데 제가 말이 없는 편인데 남편을 만나면 이상하게 말이 많아지더라라고요. 이 남자다 싶어 결혼했어요. 시부모님은 시장에서 국밥 장사를 하셨는데 시아버지가 제게 가게를 물려줄 생각이 있으셨던지 저와 남편에게 같이 일해보자며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공장에서 일하면서 힘든 일을 많이 겪었던지라 국밥집 일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저희 억척스러운 면 때문인지 저를 선택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나름 시장에서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던 시부모님의 국밥집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 바쁜지도 모르고 국밥 한 그릇 팔릴 때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더욱 열심히 일손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낀 이거를 걱정이 없던 것이 너무나도 좋았죠. 그렇게 국밥집 일손으로 시부모님을 도우며 저는 남편과 일남일녀의 자식을 보았습니다. 전 사실 아이를 3 이상 낳고 싶었는데 둘째 딸을 낳고 몸이 많이 안 좋아져 포기해야만 했어요. 나이도 너무 많았고요. 그렇게 국밥집에서 일손 도우며 우리 아이들 키우며 어느덧 우리 큰아이가 중학교 들어갈 때 시부모님께서는 저희에게 국밥집을 온전히 맡기시고 국밥집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저도 아이들 뒷바라지 한다고 국밥집에는 전처럼 나가질 않고 대부분 남편이 도맡아 국밥집을 운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모습 보며 참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춘기도 모난 거 하나 없이 잘 지나갔고 아이들은 어느 청소년들처럼 밝게 그렇게 커갔어요. 아이들이 한 살 한 살 먹는 게 그렇게 아쉽고 슬퍼 아이들 생일 때마다 잊을 수 없는 이벤트를 해주곤 했는데 아이들보다 제가 더 기뻐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남편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중에 너네가 크면 이 엄마 아빠의 기념일을 잘 챙겨줘야 한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들, 딸은 성인이 되어 아들은 대학교에 들어갔고 딸은 곧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자식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자취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자식들이 성인이 되기만을 기다렸던 사람처럼 이제 자식들이
자신을 챙겨 주길 바랬습니다. 생일, 명절, 어버이날뿐 아니라 결혼 기념일까지 자식들이 꼭 집에 와서 밥을 함께 먹고 선물을 가져오라고 은근히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재미있기도 했지만 남편은 조금 진지한 듯 진심 같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결혼 기념일 날 남편이 애들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의 결혼 기념일을 알리더군요. 이가 아니 결혼 기념일은 우리 스스로 축하하는 날인데 왜 이 날을 애들한테 알려서 부담을 줘요? 그냥 오늘은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영화 보고 그렇게 보냅시다. 우리가 결혼 안 했으면 지들이 태어나기라도 했어. 당연히 지들이 우리 결혼 기념일을 축하해 줘야지. 그리고 다들 나중에 결혼하면 더 못 봐. 이럴 때 한번 불러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축하도 받고 그러는 거지. 자식에게 뭘 그렇게 미안해 하나? 결국 우리 애들은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저희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고자 집에 들렀습니다. 당연히 애들 표정은 좋지 않았지요. 지들도 다 약속이 있고 생활이 있는데 이렇게 무대뽀로 부르는 남편이 참 한심하기도 하고 이렇게 축하를 받아서 뭐 하나 싶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돈을 모아 집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잠옷을 사들고 왔더군요. 하지만 잘 때는 항상 입던 옷만 입는 남편은 자식들이 주는 선물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선물을 받으면서도 아무 말도 않더군요. 그렇게 식사를 시작했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무표정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그런 아버지의 태도에 무안해 밥을 먹다 결국 남편은 선물에 대해 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선물 고르는 센스하고는 나 잘 때 입던 옷만 입는 거 모르냐? 저런 걸 뭐 하러 사와? 돈 아까우니까 다음에는 저런 거 사올 거면 현금으로 줘. 전 눈치 좀 챙기라고 남편의 옆구리를 애들 몰래 꼬집었어요. 하지만 우리 애들은 기분이 많이 상했던지 얼굴 표정이 영 아니었습니다. 애들은 중간에 밥맛이 없다며 저희에게 결혼 기념일 축하한다고 말하고선 그렇게 생각보다 일찍 일어나 나갈 채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나가려는 애들 뒤통수에 대고서 꼭 들으라는 듯 말하더군요. 밥만 먹고 그냥 간다며 서운하다고 말이죠. 그러다 참다 못한 딸내미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빠도 눈치 좀 챙겨요. 선물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준 사람 성의를 그런 식으로 밟아. 그리고 누가 부모님 결혼기념일을 챙겨. 생일 어버이날 명절 챙기면 많이 챙기는 거 아니야? 우리가 잘할 때 뭐 아빠한테 서운하게 한 거 있어? 도대체가 왜 우리들한테 뭘 못 받아 먹서 환장한 사람들처럼 왜 그러는 거야? 나 퇴근하고 바로 달려왔어.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선물 챙겨주려고. 아빠 오늘 내가 이렇게 말한 거 언제가는 말하려고 했던 거야. 진짜 아빠한테 너무 실망이야. 야! 니들 잘할 때 아빠랑 엄마는 너 100일 1000일 가끔 500단위 날에도 챙겨주고 어린이날은 기본에다가 너 학교 처음 들어간 날, 중학교 처음 들어간 날, 그리고 너가 처음으로 반장된 날 아빠는 기념일을 만들어서 너 챙겨줬어. 그런 아빠한테 넌 이 정도도 못하니? 아빠, 엄마 결혼한 날 축하해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그리고 너 아빠 잠옷 안 입는 거 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 그런데 그 돈을 주고 잠옷을 사와? 난 너한테 서운하다. 어쩌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니? 아빠 엄마는 너희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는데 넌 어떻게? 누가 챙겨달라고 했어? 우린 그렇게 챙겨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받은 거 돌려달라고 하는 아빠도 이해 안 돼! 그리고
하다. 이젠 스승의 날까지 집에 오라는 게 말이 돼? 왜 말이 안 돼? 부모가 제일 좋은 스승 아니니? 내가 너네 가르치고 그랬으면 내가 너네 스승이기도 한 거지. 날은 너무나 어이가 없었던지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도 쭈뼛하더니 곧 따라 나서더군요. 전 남편에게 참을 수가 없어 한마디 했습니다. 물론 자식들에게 선물 받는 거 좋고 자식들과 기념일날 밥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남편이 정말 병적으로 자식들에게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당신 애예요? 왜 그래요? 애들한테 뭐 서운한 거 있어요? 선물 고르느라 고민 많이 한 애들한테 왜 그런 식으로 말해요? 잠옷을 안 입는 거를 그리고 딸이 어떻게 알아요? 당신 가만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애들 저렇게 삐쳐서 나갔는데 어쩔 거예요? 아니, 잠옷이 웬 말이야. 더워 죽겠는데 누가 여름에 잠옷을 입고자 저렇게 센스가 없어서 어떻게 회사를 다니며 일을 한다는 거야? 정말 내 자식들이지만 답답하다. 당신이 원하는 건 당신이 사면 되잖아요. 애들 좀 그만 괴롭혀요. 다들 이제 각자 먹고 사느라 힘들 텐데. 이제 생일이랑 명절 어버이날 빼고는 애들 부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오지 말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게 결혼기념일 잠옷 선물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애들도 몇 달 지나니 아무렇지 않게 가끔 집에 와 자고 가고 하더군요. 남편도 제 말에 느끼는 게 있었던지 더 이상 애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우리 둘째가 군대를 다녀오고 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어느 날 집에 오더니 저희에게 차를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하는 말이 너무나도 어이없었습니다. 자기가 어린이날 이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 차를 사달라는 것이었죠. 자기가 군대에서 모은 돈을 보탤 테니 대학교 다닐 때 차를 끌고 싶다며 차 타령을 하는 겁니다. 아들, 너 나이가 몇 개인데 지금 어린이날 타령이냐? 그리고 너 지금 모은 돈 있다며. 그 돈이면 중고차 한 대 살 수 있지 않냐? 아들은 겉멋이 들었는지 중고차는 뽀대가 안 난다며 새 차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딜을 했죠. 내가 차를 사줄 테니 그럼 등록금은 너가 내라고 말이죠. 아들은 알겠다며 승낙했고 저도 남편과 상의 끝에 아들이 등록금을 내는 대신 차를 한 대 뽑아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꽤나 공부를 잘했는지 장학금도 받아 저희에게 자랑했고 아들이 기특해 저희는 취직하기 전까지 아들이 필요한 것들을 대부분 사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이 먼저 결혼을 했고 딸이 결혼하자 불행하게도 남편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맘때쯤 남편이 몸무게가 눈에 띄도록 많이 줄었는데 남편에게 병원에 가보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남편은 안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폐안말기. 흡연이 문제였고 국밥집 생활이 아무래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뭐 한다고 남편 병원도 못 데려가고 이렇게 말기까지 병을 키웠는지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남편도 너무 불쌍했고요. 남편은 참 다정한 사람이었고 자기 자식들보다 저를 더 많이 아껴주는 정말 그 시대에 둘도 없는 남편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저 세상 가고 저도 한참을 방황하다 결국 산 사람은 산다고 저도 그 이가 없는 세상에
점점 적응을 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없어지면 또 한 가지가 생기나요? 딸아이가 시댁 문제로 제게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딸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빠와 성격이 너무나 비슷하다며 사돈들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 마이너스 그때 상견례 때 봤을 때 참 좋은 분 같아 보였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시어머니가 완전 아빠랑 똑같은 성격인 거 있지? 생일 어버이날은 기본이고 내가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까지 챙겨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선물 건네 드리면 어찌나 툴툴거리시는지. 예전에 아빠가 하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한 번은 립스틱이 필요하시다길래 화장품 가게 가서 골라왔는데 색이 너무 진하다고 바꿔오라는 거 있지? 아니 보통 선물 받았으면 일단 고맙다고 하고 받은 사람이 바꾸든지 하지 않아? 아무튼 그래서 바꿔갔는데 그것도 색이 연하다며 한 번 더 바꿔오라고 말하는데 정말 정이 떨어지더라. 나 마이너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내가 무슨 비서도 아니고 비서한테 그렇게까지 시키진 않겠다. 먼 것도 아니고 바로 집 앞 가게인데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직접 가서 바꾸든가. 선물한 나더러 진하다 연하다 꼬투리를 엄청 잡으면서 바꿔오라고 시키는데 진짜 멱살까지 차오르는 말들 참느라 힘들었어. 참, 저도 아들, 딸 있지만 나중에 내가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 저러지 말아야지 하며 딸의 말에 공감해 주고 시어머니인데 어쩌겠냐. 네가 참아라 하며 딸을 위로해 주었죠. 그러다 며칠 후 사위와 사돈들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굳이 어려운 자리 뭐하러 만드냐며 볼멘 소리를 했지만 딸은 사돈들끼리 친해지면 좋지 않냐며요. 꼭 같이 밥 먹자고 저에게 매달리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약속 자리를 잡고 사돈이 좋아한다는 장어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날은 사돈의 생신이었어요. 대체 사돈 생일날 날 왜 불렀나 싶었는데 안 사돈은 자신이 생일에 사람들을 많이 불러 축하받는 걸 체질적으로 좋아하는 분 같았습니다. 자식이라곤 사위 한 명이고 바깥 사돈은 딱히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라 부를 사람이 없어 저를 부른 듯 했어요. 식사가 나오기 전 딸은 안사돈에게 뾰족한 모자도 씌워주고 선물까지 건네더군요. 딸은 그 모습을 제게 찍으라며 핸드폰을 건네주었고 그러면서 찡긋하는 게 자신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안사돈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딸이 준 선물을 열어보았고 안에는 딸이 회사 보너스로 받은 돈으로 샀다는 고급 가방이 들어있었어요. 안사돈 뭘 이런 걸 샀니 비싸게. 그냥 돈으로 주지. 색상이 영. 이거 얼마 줬니? 혹시 환불되니? 나 이거와 비슷한 가방 많이 있는데 저를 초대한 걸 잊었던지 제가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저리 말했는데 갑자기 제가 있다는 걸 알았는지 다시 환하게 웃으며 가방 이쁘다며 영혼 없게 말을 하며 순식간에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런 사돈의 모습을 딸과 사위가 좋아할 리 없었습니다. 저도 제 딸이 준비한 비싼 선물을 왜 저렇게 말하며 대하는지 사돈이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식사 내내 안사돈은 영수증 있냐며 환불되냐며 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사돈, 아이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사드리는 건데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저 같으면 불만 없이 잘 쓸 것 같은데요. 애들 무안하니까 이제 그런 말씀은 그만하시죠. 이렇게 생일에 사돈 좋아하는 장어 사주는데 더 바랄 게 있어요? 저는 웃으면서 딸과 사위 대신 사돈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사돈은 그런 저희 말을 듣고 밥을 먹는 동안은 더 이상 불만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날은 밥을 먹고 헤어졌는데 딸과 사위는 정말 나를 머릿수 채우려는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보통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데 작은 선물 하나라도 저에게 건넬만 했지만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엄마의 기분을 의식했는지 동생이 곧 엄마한테 비싼 가방을 선물해 줄 것 같다고 귀띔해 줬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아들이 저에게 무언가 선물을 해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생일이면 남편이 챙겨줬었는데 이젠 생일이 돼도 다른 연락 한 통 없거나 카카오톡으로 선물 하나 틱 보낼 때가 많았고 아들은 옷이랑 먹을 것을 가끔 보내기만 하고 집에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자식들이 그래도 고마웠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생일만 되면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바쁘고 굳이 힘들게 번 돈 자기한테 쓰게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는 생일이 되면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고 빵집에 가서 우유 생크림 케이크를 사와 먹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식들이 어릴 때 같이 생일을 즐기던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이후 아들도 직장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저는 그래도 남편과 국밥집을 운영하면서 돈을 제법 모았기에 딸이 결혼할 때는 혼수와 예단을, 아들이 결혼할 때는 집을 해줬습니다. 좋은 위치의 아파트까지 해줄 수 없었고 수도권 외곽의 작은 빌라를 하나 장만해 줬습니다. 다행히 직장도 그쪽이 아들과 며느리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지막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자식들에게 더 이상 지원해 줄 생각이 없어서 그간 쉬지 않고 운영해 오던 국밥집을 정리했습니다. 사위와 아들에게 국밥집 운영할 생각 있냐고 물어봤지만 생각이 없다길래 결국 저가 운영하던 국밥집에 관심이 많았던 단골 손님에게 가게를 넘겼습니다. 목이 좋은 자리였기에 저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금액을 받고 가게를 넘겼습니다. 저는 그 돈을 잘 지켜 남은 노후를 별탈 없이 보내길 희망했습니다. 그러려면 더 이상 자식들을 지원해 주면 안 됐고 매일 밤마다 그렇게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저는 그 다짐을 잘 지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인 삶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딸과 아들은 뭐 그리 바쁜지 이제는 명절, 그것도 추석에는 안 오고 설날에만 저에게 얼굴을 비쳤습니다. 예전에는 1년에 못해도 5번 이상은 봤는데 자식들이 결혼하니 이제는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이제 생일이나 기념일만 되면 같이 밥을 먹는 단란한 모습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제 생일에 며느리와 함께 집에 방문했습니다. 생일 당일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아들이 저녁에 일 끝나고 오겠다고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자식이 생일에 집에 온다는 말에 저는 너무나 기뻤죠. 아들은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밥은 먹지 않고 저에게 명품 가방이라고 선물을 주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가기 전에 아들은 뜬금없이 이 집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며 묻더군요. 전 이 집에서 쭉 살 거라고 말했어요. 아들은 별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와서 밥도 안 먹고 가는 아들에 내심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들이 준 가방을
자랑스럽게 잘 가지고 다녔습니다. 선물을 받자마자 기존에 쓰던 가방에서 카드와 현금을 꺼내 아들이 준 가방으로 다 옮겨놨습니다. 그러고 보니 매해마다 아들에게 선물을 받다 보니 지금 저가 입고 있는 옷, 거실에 있는 화분, 화장실에 있는 방향제까지 아들이 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주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런 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후 모임에 참석해서 아들이 준 명품 가방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들에게 받은 가방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 유일한 명품이었다. 이날은 보란 듯이 가방을 테이블 위에 꺼내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저가 올려놓은 가방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자 저는 가방을 손에 들고 자랑하듯 흔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모임 사람들이 제 가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자식들에게 명품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모임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줬으니 자기도 한 번쯤은 자랑해도 되겠지 싶었습니다. 언니 가방 바꿨어. 자식들한테 선물 받은 거야. 며칠 전에 생일이었는데 선물로 가방을 주더라. 나 가방 오래 쓴 거 같다고 하면서 자식들 힘들게 번 돈 나한테 쓰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기쁘게 받았어. 그러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명품을 잘 아는 모임 언니가 미간을 찌푸리며 저의 가방을 훑어봤습니다. 저는 내심 명품 잘 아는 언니가 이 가방의 가격까지도 알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언니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가방이 짝퉁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저는 그 언니가 질투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 괜히 제가 자식에게 선물을 받은 것을 질투해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언니는 그 가방의 진짜 사진을 보여주며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이 짝퉁인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이 언니는 저의 기분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말이 확실하다는 것만 중요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진짜 명품 사진과 제가 가지고 있던 가방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럴 리 없다고 설마 엄마 생일에 짝퉁을 명품으로 속이고 주겠냐며 가방 안에 꼭 가지고 있던 품질 보증서와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인원들은 저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명품에 빠삭한 그 언니는 끝까지 아닌 것 같다며 직접 그 백화점에 가서 맞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상해 그럼 지금 바로 백화점에 가서 확인해 보겠다며 식사가 나오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밥 먹고 가라는 말에도 저는 무조건 확인해서 그 언니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배고픈 몸을 이끌고 영수증에 나와 있는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해당 백화점에 들어가자마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가방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환을 좀 하려고 왔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가방과 영수증을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직원은 가방과 영수증을 보자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뭐가 잘못됐나요? 직원은 저가 무안할까봐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마땅히 돌려 말할 방법이 없어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고객님, 이 제품은 저희 백화점 제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영수증에 여기 백화점 이름이 나왔잖아요. 이 제품은 정품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짝퉁인 제품이에요. 죄송하지만 교환이 어렵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아들이 준 건데. 그럼 제 아들이 짝퉁을 사고 영수증만 여기 걸 넣어놨을 리가 있나요?
직원은 잠깐 생각하더니 영수증을 보고 그 해당 시간에 아들이 여기 백화점을 방문했는지 CCTV로 확인해 주면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직원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직원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설마 했는데 직원이 보여준 CCTV는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럼 그렇지 하고 아들이 짝퉁을 사줬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 아들과 말을 하는 사람이 보였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의 장모였습니다. 아들은 그날 장모님을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명품 가방을 샀는데 사실 그 영수증이 자신의 장모님에게 사줬던 가방의 영수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직원은 굳이 해도 되지 않을 말까지 저에게 건넸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다른 사람 가방을 사주고 영수증만 재사용한 것 같네요. 유감입니다. 저는 CCTV를 봤음에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장 모임하는 대로 돌아갈 수도 없었기에 바로 아들에게 전화해서 집으로 잠깐 와 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오늘 피곤하다며 거절했지만 무조건 와야 한다는 저의 말에 재산 얘기라도 하려나 싶어 아들은 저희 집에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아들이 문을 열자마자 물었습니다. 너 이거 가방 백화점에서 산 거 맞니? 아들은 무슨 영문인가 싶어 거실에 내팽개쳐진 가방을 봤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은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엄마, 백화점까지 가서 확인한 거야. 그냥 선물 주면 잘 쓰면 되지. 왜 그걸 꼭 확인까지 해요? 미리 말 좀 해주지 그랬냐? 안 그럼 모임이랑 백화점에서 그런 개망신을 당할 일도 없었을 텐데. 넌 이제 더는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마라. 생일에 선물도 챙겨오지 말고 그냥 너한테는 아무것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줄 거다. 마음이 중요한 거죠, 엄마.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가 중요해요. 친구들한테 너무 가까이 보여주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다니세요. 그럼 아무도 짝퉁인지 모를 거예요. 넌 그게 할 소리냐? 버려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준 선물이니 그러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거 당장 가져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년 생일에는 진짜 명품으로 사드릴게요. 내년엔 아예 어머니 모시고 백화점 가서 사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그건 그렇고 뭐 더 할 말 없으세요? 이거 따지려고 저 힘들게 오라고 한 거 아니시죠? 이거 따지려고 부른 거 맞다. 나한텐 이게 아주 큰 일인데 너한테는 별일 아니게 느껴지니? 아니, 엄마, 앞으로 사실 날도 많은데 제가 앞으로는 정말 다 갚으면서 살게요. 그래도 엄마 생일, 어버이날에 많이 챙겨드렸잖아요. 그 마음까지는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의심 안 하게 생겼니? 내가 준 거 전부 짝퉁일까봐 난 그게 무섭다. 됐고 이제 더는 나 준답시고 선물 같은 거 가져오지 마라.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건 왜 자꾸 묻는 거야? 내가 죽으면 알아서 너랑 내 누나에게 반반 상속되게 해놨다. 상속은 세금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증여하는 게. 저는 그런 아들의 말에 치가 떨려 중간에 말을 끊고 아들을 내쫓았습니다. 아들은 지금 엄마에게 말을 걸어봤자 좋을 게 없다고 판단했는지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모임에 참석하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한동안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전에 했던 다짐들을 다시 되새기며 절대 자식들이 힘들다고 찾아와도 도와주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아들이 힘들다고 찾아오면 이번에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올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그래도
자식들에게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어서 돈을 잘 안 쓰고 있었는데, 이젠 그런 거 없이 저는 자기를 위해 돈을 쓰기로 다짐했습니다. 이후 딸은 동생이 엄마에게 짝퉁을 진짜인 것처럼 선물했다는 사실을 듣고 동생의 집에 찾아가 한바탕 했고, 동생을 끌고 와 저에게 제대로 사과하게 했습니다. 아들도 시간이 흘러 미안했는지 이후에 한 번 더 찾아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선물은 안 받겠다고 하니 엄마가 좋아하는 우유 생크림 케이크를 가져와 같이 초를 붙이고 그날은 저녁도 챙겨 먹고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자식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도 더는 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나가 굳이 사람들과 만나는 것보다 이제껏 해보고 싶었는데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자 다짐했습니다. 이후 집에 요리도 해먹고 운동도 전문가에게 배우러 다니고 악기도 배우며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저희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선물이라는 것이 선물 그 자체보다 그 마음이 참 감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상대가 주는 선물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내 취향이면 무엇보다 좋은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선물을 받을 때 항상 상대방이 내 마음을 전부 읽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선물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선물이 뭔지와는 관계없이 그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신가요? 자식들이 주는 선물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